달순의 라이브. 아스날이 꽤 괜찮은 영입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브라질 출신의 중앙 수비수 가브리엘 마갈레스를 영입을 좀 확정 지었는데요. 이 아스날이 꽤 괜찮은 영입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가브리엘 마갈레스 개인 자체가 워낙 좋은 중앙 수비수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아르테타 감독의 축구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 가브리엘 마갈레스가 할 것 같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스날이 꽤 괜찮은 영입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그 아스날 팬들 입장에서는 괜찮은 중앙 수비수 찾으려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또 공을 들였잖아요. 실제 아스날이 이 괜찮은 확실한 센터백을 좀 찾기 위해서 공을 들였던 시간이 한 5년 정도 되는데 이 5년 동안 얼마의 돈을 썼느냐? 1억 2천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한 2천억 정도를 쏟아부었습니다. 과정에서 뭐 소크라티스도 있었고 무스타피도 있었고 다비드 루이스도 있었고 뭐 롭 홀딩이라든지 아니면 뭐 체인버스와 같은 뭐 여러 명의 선수들을 키우거나 데려오거나 막 노력을 했었는데 참 안 됐었죠. 그래서 막 속상했던 게 좀 많았던 게 또 이 아스날의 좀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뭐 아스날 팬들 입장에서는 토니 아담스라고 하는 철의 포백의 어떤 상징과 같은 수비수를 역사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는 이 뛰어난 수비수가 나오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걱정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그 영입이 그런 거에 대해 약간 실마리가 좀 됐으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가브리엘 마갈레스 어떤 선수인데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이 선수는 왼발잡이 센터백입니다. 요즘 이제 축구가 아무래도 뒤에서부터 질러내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탁탁탁 만들어내기 때문에 오른발잡이 센터백 한 명 세워놓고 왼발잡이 한 명 센터백 세워놓게 되면 후방 빌드업하는데 경로, 즉 패스를 줄 수 있는 루트 자체가 더 다양해지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둘 다 오른발잡이면 오른발로 갈 수 있는 경로가 좀 제한적인데 한 명 이쪽의 선수는 왼발, 이쪽엔 오른발이면 탁탁탁 줄 수 있는 경로, 패스의 방향이 그만큼 다양해지기 때문에 후방 빌드업을 할 때는 왼발 센터백, 오른발 센터백 한 명씩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왼발 센터백 구하려고 그렇게 막 노력을 합니다. 이번에 영입한 가브리엘 마갈레스가 이제 왼발 센터백이기 때문에 그런 희소성이 있다. 특히나 이거는 아르테타 감독의 뒤에서부터 하는 축구하고도 또 연관되는 거죠. 사실 이런 희소성 때문에 그동안 뭐 맨유라든지 또 에버튼, 나폴리 이런 데서 이 가브리엘 마갈레스를 데려가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아스날행이 된 거고 왼발만 그냥 잘 쓰는 것이 아닙니다. 키도 190 정도 되는 아주 피지컬적으로 아주 뛰어난 선수고요. 플레이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굉장히 빠릅니다. 예. 하긴 요즘 뭐 굉장히 이게 덩치가 커도 굉장히 아주 좋은 스피드를 많이 갖고 있는데 빠른 데다가 정교함이 있어가지고 앞에 탁탁 또 찔러주는 패스가 기가 막힙니다. 지난 시즌 이제 릴 소속이었잖아요. 프랑스 릴 소속이었는데 지난 시즌에 챔피언스리그에서 보면 첼시, 발렌시아, 아약스 뭐 쉽지 않은 조화 좀 편성이 됐었는데 그때 보면 특히 첼시와의 경기 때 같은 경우는 윌리안하고 거의 이렇게 막 경합을 1대1 상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안 밀리더라고요. 속도에서 안 밀리더라고요. 끝까지 따라가는 속도가 인상적이었고 볼 딱 끊어내게 되면 앞쪽으로 왼발로 딱딱 뿌려주는 패스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왼발에 대한 능력, 그다음에 전진해주는 패스에 대한 능력, 그런데다가 속도, 그리고 약간 스타일 나놓고 보면 약간 앞으로 나가서 인터셉트하거나 끊어내는 스타일입니다. 약간 좀 파이터형 스타일도 좀 함께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재미난 스탯을 한번 섞어서 말씀드릴게요. 이 프랑스 릴 소속이었던 이 가브리엘 마갈레스가 만약에 지난 시즌 아스날 수비수로 뛰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아스날 수비수들과 지난 시즌 그 수비 스탯이 몇이었는지 그 안에서 그냥 가상으로 해본 겁니다. 물론 프랑스 리그와 프리미어리그는 다르긴 하지만 어느 정도로 이 가브리엘 마갈레스가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좀 비교하기 위해서 해봤습니다. 가로채기 136회를 기록해서 아스날 수비들 중에는 함께 했다면 1위이고요. 태클 성공 41번으로 역시 아스날 수비수들과 함께 뛰었다고 한다면 팀 내 1위입니다. 1대1에서의 승리 150회로 1위, 그다음에 공중볼 경합 128회로 1위, 공중볼 승리 83회로 1위, 볼 소유권을 다시 회복해서 가져오는 횟수 22회로 3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브리엘 마갈레스가 지난 시즌 아스날 수비수로 뛰었다고 한다면 웬만한 스탯을 아스날 수비수 중에는 최고를 기록했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수비도 잘하는 데다가 이 왼발을 통한 어떤 빌드업, 패스의 어떤 전개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아르테타 감독의 축구의 스타일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잘 부합한다고 봐야 되겠죠. 아르테타 감독이 이제 맨시티에 있을 때 펩 가르디올라 감독 그 아래서 이제 코치 생활을 했었는데 그 펩 가르디올라 감독도 맨시티를 딱 지휘봉을 잡으면서 골키퍼하고 수비 라인부터 굉장히 많이 바꾸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왜냐하면 그 축구 자체가 그냥 질러내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부터 계속 만들어 나가는 후방 빌드업을 철저하게 지키는 축구를 하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요. 이번에 아르테타 감독도 지난 시즌 도중에 이제 부임을 했고 새 시즌이야말로 이제 자신의 어떤 풀 시즌으로서의 아스날에서의 감독으로서의 본격적인 싸움이 될 텐데 지금 굉장히 수비에 공헌을 좀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가브리엘 마갈레스를 영입할 때도 결정타는 전화였다고 하잖아요. 아르테타 감독이 가브리엘 마갈레스에게 전화를 걸어서 너의 능력을 알고 있고 나는 우리 팀에서 이렇게 쓸 거고 난 이런 축구를 하고 싶어. 그러니 너가 꼭 필요해.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마갈레스가 자기의 어떤 특징, 자기의 강점, 자기의 어떤 스타일을 이해하면서 그렇게 중용을 하겠다고 하니까 자기가 결정적으로 마음이 움직였다. 아까 굉장히 많은 팀들이 사실 영입 경쟁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스날을 선택을 했던 건 바로 아르테타 감독의 어떤 이 전화 한 통이었다고 하는데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개인의 능력도 스탯도 정말 뛰어나지만 아르테타 감독과의 어떤 스타일과도 맞는다는 점에서 이런 점에서는 꽤 괜찮은 영입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조합적으로도 사실 아스날이 지난 시즌 프리미어에서 8위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수비 라인의 호러쇼 아니었습니까? 정말 많은 이 아스날 팬들이 막 뒤로 쓰러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수비 전체가 좀 변화를 해야 되는데 가브리엘 마갈레스 한 명만 갖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그 윌리앙 살리바를 생떼띠엔에 임대해 보냈다가 복귀를 했는데 이 가브리엘 마갈레스와 윌리앙 살리바가 상당히 좋은 조합이 될 수도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제 윌리앙 살리바 같은 경우는 약간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 마갈레스가 좀 더 파이터형 끊어내고 태클 걸고 이런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살리바 같은 경우는 뒤에서 딱 남아가지고 지켜내면서 볼을 딱딱 차단하고 위치 선정 딱 등져가지고 뺏어내고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 마갈레스가 파이터형이라고 한다면 살리바는 좀 커맨더형 위치를 좀 잡으면서 전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오른발잡이죠. 그러니까 잘 위치를 조정하고 라인을 전적으로 컨트롤하는 오른발잡이의 살리바. 그다음에 끌어내 볼을 빠르게 전개하고 속도 있고 이런 왼발잡이의 가브리엘 마갈레스. 이 조합이 뒤에서부터 풀어나가는 이 아르테타 감독의 아스날의 축구를 분명히 좀 더 한 단계 분명히 위로 올릴 수 있는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좋은 그림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걱정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뭐냐면 이 두 선수 다 이제 프리미어리그 레벨에서는 얼마큼 통할까? 이거에 대한 거는 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프랑스 리그에서 잘해주다가 가브리엘 마갈레스가 왔지만 프리미어리그 좀 다른 리그고 또 이제 살리바 같은 경우도 아스날 소속이었지만은 이제 프랑스 리그로 갔다가 다시 임대 복귀를 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레벨에서 어느 정도 뛸까 이런 게 좀 남아 있고 두 번째는 두 선수가 사실 경험이 그렇게 많은 선수들은 아니잖아요. 나이도 지금 가브리엘 마갈레스는 만 22살이고 풀 시즌으로 유럽에서 뛴 것이 지난 시즌이 처음이고요. 그다음에 살리바 같은 경우도 많은 경기를 소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선수가 당장 주전으로 뛸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그 고민은 좀 남아있을 것 같아요. 즉 정리하면 프리미어리그의 약간 높은 레벨, 두 번째는 두 선수의 어떤 경험적인 측면이 있을 텐데 좀 그래서 일단은 다비드 루이스를 이 두 선수를 좀 활용하는 데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떤 브릿지로 아르테타 감독이 쓰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브리엘 마갈레스와 그다음에 다비드 루이스 일단 조합을 하다가 뭐 살리바도 낀다든지 뭐 하여튼 다비드 루이스의 경험이 많으니까 요 한 선수를 계속 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센터백 둘을 쓴다든지 아니면 저도 가능하죠. 두 선수를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 마갈레스와 살리바를 쓰고 다비드 루이스를 쓰는 3백 같은 약간 변형적인 3백도 쓰면서 두 선수가 경험을 딱 끌어올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 경쟁력을 딱 확보하는 데 있어서 약간 시간적으로 벌어주는 것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 좀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두 선수는 살리바나 가브리엘 마갈레스는 시즌 초반에는 분명히 중용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지금 파블로 마리는 9월 말까지 부상으로 못 뛰죠. 무스타피 같은 경우는 10월 말까지도 부상으로 못 뜁니다. 물론 있어도 그렇게 좀 중용받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요. 자,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영입 꽤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좀 느낌이 좀 들고요. 하지만 뭐 앞쪽도 토마스 파티나 아우아르와 같은 선수들이 어떻게 좀 영입이 좀 되느냐. 혹은 또 베일리는 또 이제 이적 썰이 또 있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마무리가 전체적으로는 돼야지만 이 아스날의 새 시즌의 어떤 전망을 좀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참 몇 년 동안 고민했던 이 센터백을 영입한 이 가브리엘 마갈레스를 영입을 하고 살리바를 임대 복귀시켰던 것은 꽤 괜찮은 보강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